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돗개 번식 이야기 3부 2편 진도 현지에서 이루어졌던 번식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돗개의 모색을 황구와 백구만으로 진돗개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 이후에도 진돗개들의 고난은 계속되는데요. 근거 없이 급조해서 만들어진 진돗개의 표준 때문에 당시에도 여러가지 문제들과 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1969년도 9월 14일에는 군청에서 관리했던 진돗개 관련 업무를 진돗개 보육조합으로 넘겨주면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1972년도에는 다시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청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했지만 실적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책 자금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데 실적이나 성과가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다 보니까 1972년까지 5년간 국비를 보조해주던 농수산부에서는 도에서 하던 종축상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자 1974년에 들어서 보조금을 중단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1975년도에는 전라남도와 진도군마저 진돗개 보호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국비에서 보내주는 방역비만을 현지에 보내주고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신채호 씨가 진도 군수로 부임하고 나서 이분이 진도견 보호 육성 사업에 다시 의욕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씩 실적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1977년도에는 신채호 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도 사육자와 시범 육성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돗개 품평회를 열게 되는데 품평회에서 1등견에게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당일날 좋은 평가를 받는 최우수 견들에게도 각각 1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날 품평회에서 총 상금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했는데 당시에도 큰 돈이었지만 현 시점으로 그 금액을 환산하면은 그 1등견은 3개월치 급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돗개들도 잘만 키우면 소득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에 40년 만에 진도민들 사이에도 진돗개 보호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호 육성 정책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 진도군이나 보육조합에서는 진도섬에 생태하는 개들 중 우수한 개라고 판단되는 진돗개들 중에서 주로 수컷 위주로 종견들을 사들여서 그 개들을 진돗개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 발정년 암개들이 있으면 보육조합으로 가서 교배 비용을 지불하고 종견들의 씨를 받아서 거기에서 강아지들이 태어나면 진도군에서 모두 사들이고 외부로 분양하는 시스템이 2000년도 이후까지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도 현지의 번식 역사를 살펴봤을 때 1969년도 모색 단일화 정책이 진돗개들의 그 고유의 유전자를 훼손시킨 제도적 번식 개입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1990년도 초부터는 진돗개의 형질 변이를 유도하는 또 다른 번식 방향이 정착됩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진도 현지에서는 개들이 자유롭게 방사된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을 치른 뒤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는 동시에 서양의 애견 문화가 급속도로 도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인데 말이 좋아 문명이 발달이지 문명이란 단어는 폭력과 전쟁, 자연 파괴와 같은 무서운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파트 견체학이 도입되고 개의 구성 원리나 해부학을 비롯한 애견 잡지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 유전학, 번식학 같은 서양 지식이 우리나라에 이식되는데 글로서 개를 공부한 자칭 고수들이 원산지 진돗개들의 탄생 배경과 원산지 진돗개를 처음 보는 분들이 진도에 들어가서 진돗개의 생태 환경을 보면서 개들이 저렇게 방사되어 있으면 번식하기 어렵다. 혈통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는 진돗개도 세파트처럼 세계적인 명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렇게 개들이 놔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고 양질의 진돗개를 번식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이 투입되어서 구조를 바꿔야 가능하다 등의 이야기들을 대놓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진돗개들을 우리 안에 가둬두고 개량하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도인들 입장에서도 유식해 보이고 말 잘하는 도시인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개들이 자유롭게 방사된 상태에서는 견적부 관리도 힘들고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또는 개들이 방사되어 길러지다 보니까 농장
농작물 피해와 사건 사고에 따른 민원 소지도 있었던 것 같고 밀반출을 막아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시점부터 진도섬에는 진돗개 다도 사육 농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진도군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장려하고 긍정적 보조를 하게 되면서 진도군 시범 사육 농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진도군에서 인정하고 있는 농장이 한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초 시범 사육 농장에 등장한 이후에 30년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진돗개들의 생태 구조를 바꿔버린 겁니다. 생태 환경이 변하게 되면 동물들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여우 모피와 여우 목도리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국책 사업으로 여우 모피, 여우 목도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야생 여우를 잡아다가 집단 사육을 하는데 여우의 모피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벨라예프라는 학자를 책임자로 두는데 이분이 학자의 입장에서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여우 형질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야생 여우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번식을 했더니 4세대가 지나면서 여우들에게는 형질 변화가 감지되고 7세대가 넘어서면서 꼬리가 들려 올라가고 사람을 보면 반가운 몸짓과 꼬리를 흔들고 여우가 내는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세대가 지나가면서 여우의 모색이 변하고 귀가 안 서는 여우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모피를 얻고 난 뒤에 여우들의 두개골을 채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래 야생 여우보다 두개골의 길이가 짧아졌고 후두골에 융기되어 있는 돌출된 뼈가 소멸해가는 모습을 두개골을 실측한 수치로 증명을 했고 야생 여우도 우리 안에 가둬서 관리를 하면은 형태와 성질이 변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진돗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도섬에서 자유롭게 살던 개들이 시범 사육농장에 들어가면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의 세대수로 따지면 15대에서 20대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생태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굳이 잡종 번식을 시키지 않더라도 진돗개 외형뿐만 아니라 진돗개의 본능과 습성 및 사고 체계도 훼손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도 사육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순혈 진돗개를 보호한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도섬에서 한 발짝 떨어진 육지에서 진도섬을 바라보게 되면 진도섬은 마치 진돗개를 정식하는 거대한 번식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돗개들을 가둬둠으로 해서 개들은 행동을 통제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력의 발달도 제한하는 것이어서 형질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객과 동물들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외부로부터 감지되는 것을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면서 사고력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고 뇌의 기능이 발달하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감지되어지는 것이 제한적이라면 사고력이 발달하거나 뇌의 기능이 확장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30년간 지속되면 결국은 진돗개들의 형태는 필연적으로 변하고 수만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진돗개들의 본질적, 유전적 프로그램도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공인받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진돗개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진도군 테마파크에서 진돗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진돗개 경주, 진돗개 묘기, 진돗개 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라고 애를 쓰지만 이래서는 견종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정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최근 진돗개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진돗개 영리함과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돗개 훈련을 보여주거나 경주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마리노이즈나 골든 리트리버, 보더콜리 같은 개들이 동시에 훈련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삽시간에 진돗개들의 훈련 능력은 떨어지는 개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진돗개가 경주를 하는데 그레하운드나 휘펫, 살루킥 같은 개들이 동시에 경주를 하게 되면 졸지에 진돗개는 달리기를 못하는 개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주입에 의한 훈련 능력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공존해 살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자연에서 습득되고 얻어진 것이 유전되어 나타나는 독립적 사고력에 의한 상황인식과 판단 능력에 장점이 많은 견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돗개들에게 관심을 갖고 키우고자 했을 땐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진돗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이고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 진돗개를 키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진돗개들에게 실제 일어났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도 사육 농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진돗개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진돗개들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줬던 사건은 박복단 할머니의 돌아온 백구 이야기입니다. 육지로 팔려갔던 진돗개가 수개월에 걸쳐서 집을 찾아왔던 이야기여서 드라마로 각색해서 방영되기도 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진돗개의 귀소성이 화두가 되었는데, 모 방송국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진돗개의 귀소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굶으면서까지 견주의 죽음을 지키고자 했던 진돗개들의 안타까운 사연들과 산을 넘어서 사냥물을 획득한 이야기, 오소리 굴에서 2-3시간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포획한 이야기 등등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듯 우수한 재능과 영민성, 사냥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도 사육 농장이 등장한 이후에 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돗개를 키우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평생 갇혀 사는 진돗개들이 무엇으로 재능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우수한 진돗개라 할지라도 한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밥 먹고 똥 싸면서 사람을 보면 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동호인들이 진돗개를 분양받기 위해서 진도로 가면은 우리 안에서 번식되어진 자견들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80년대만 해도 진돗개 동호인들은 우리 안에서 번식되어진 개를 분양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진돗개 전문인들이나 마니아들이 개를 분양받는 방법은 진도섬에 사는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방사되어 있는 가운데 마을마다 재능을 가진 진돗개 이야기들이 있어 진돗개 마니아들은 우수한 기능을 갖춘 진돗개들의 진상을 찾아서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발품을 팔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돗개들을 발굴하는 것이 진돗개 마니아들의 전통이었고, 자, 운이 좋게도 그런 개들이 발굴되어서 육지로 분양되어 나오면 진돗개의 우수함을 행동 양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을 때 또 한 번 진돗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물문화재로서의 진돗개의 가치를 높이고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풍부해져야 합니다. 다도사육농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가 전람회에 나가서 챔피언을 먹었네 안 먹었네, 개값을 비싸게 받았네 말았네, 진돗개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생태 환경을 복원시켜서 진돗개들이 어린 강아지 때부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감각기관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진돗개들이 행동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과거처럼 진도섬은 진도인들과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공존하면서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문화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지에서 이루어졌던 또 다른 형질을 가진 진돗개들의 번식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주신 동호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